좋아하는 색깔이 뭔가요? 좋아하는 색깔은 저는 하얀색 좋아합니다. 하얀색. 저는 호거 좋아하고요.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제 취미는 독서랑 피아노 치는 거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의 장점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속도가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조금 습득 능력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엠마는 이제 말티면서 한글을 거의 읽고 다녔으니까 광고판 같은 것들 뭐 이렇게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어른들이 뭐 동네에서 하여튼간 유명했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하여튼간 좀 특이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좀 가르쳐주면 너무 빠르다고. 그래갖고 상혁이만 따로 이렇게 좀 가르쳐줬던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중국어도 좀 가르쳐주면 금방금방 배우고, 뭐 피아노도 그때 좀 하면 남들보다 빨리 배웠고, 뭐 영어도 뭐 그랬다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좀 귀엽게 공부를 했다고 그랬나? 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저는 수학이나 과학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정답을 좀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조금 재밌었던 것 같고 어떤 패턴이나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좋아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모 기업에서 이제 영재들에서 이제 전교생 3명을 후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상혁이가 뽑혔어요. 집에 PC가 좀 일찍 갖다 줘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 컴퓨터 선생님이 한 520타인가 쳤다고 그랬는데 상혁이가 한 600타 이상 쳤다고 그래서 영재다. 너무 똑똑하다. 저는 딱히 장래희망은 없었어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잘 먹고 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게임 좋아하니까 뭐 프로게이머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로게이머 한다고 할 때도 제가 한 달 좀 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도 나도 어렸을 때 그 좋아하던 거를 못해서 후회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혁이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대신에 너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라.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제가 프로 입단을 해서 조금 합숙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도 조금씩 이제 출석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시험 기간만 제가 계속 아침에 새벽같이 데리고 와서 끝나면 데려다주고 했는데 그것도 좀 힘들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자퇴서 내기 전에 차 안에서 이제 아침에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세상에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더라. 그랬더니 상혁이가 그러면 고민 조금만 해보겠다. 한 이틀 뒤인가 아마 시험 끝날 때쯤 돼서 아마 프로게이머 계속 하겠다고. Ain't I mistaken? I've been here before. All my body is aching, shaking.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밥 먹고 게임만 하니까 너무 재밌고 또 이제 원래는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인데 게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SKT 그 이 팀을 짤 때 이제 멤버를 뽑았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그냥 미드는 독보적으로 그냥 이제 고전파 선수가 정말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잘했어가지고 라인별로 정말 이제 다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드만 제외하고였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중심의 그런 또 스페셜 포스 중심의 가다 보니까 그렇게 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이 고전파란 친구가 앞으로 어떤 그 롤 게임을 평정할 친구다. 진짜 괴짜 한 명이 나타났다. 첫 대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인상은 기억이 나요. 되게 이제 어려가지고 저보다 어렸잖아요. 앳된 모습으로 대회를 쓸고 다니는 걸 보니까 좀 크게 될 친구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게임이 아니고 외적으로 이제 처음 만난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쑥스러워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또 깜짝 놀랐던 거는 게임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콜 자체나 이런 게 아예 진짜 180도 바뀌었어가지고 더 좀 놀랐었습니다.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5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SK텔레콤 T1 이 팀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헬리오스를 압박, 아래쪽 업데기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위쪽 급하게 도착했습니다만 여기서 페이커 갑니다. 결국 이겨내네요. 그렇죠. 쌍들이 더 밀어내고 그대로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최재 경기를 막아냈습니다. 지는 거를 싫어했고 그 게임을 했을 때 가장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I'm rising up, nothing holding me back. Don't know where I'll go, but I'm on the right track. I love the view from here. 대회가 시작했는데 날씨가 멀쩡했거든요. 야외에서 했었는데 잠실에서. 근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사실 e스포츠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 때, 깃발에 펄럭일 때, 이럴 때 다전제의 분위기가 바뀌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나왔어요. 솔로키는 진짜 큰 힘이죠. 그래도 페이커 왕이 등극에 실패했었던 SK텔레콤 T1 다시 이번 시즌의 왕좌에 올라섭니다. 이야, 우승 SK텔레콤입니다. 진짜 5경기 그 제드 마지막에 저랑 류 선수가 싸웠을 때 이겼을 때 정말 쾌감이 느껴졌는데 제가 좀 그때는 좀 기량이 발휘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현장에 되게 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그 현장에 안 오신 팬분들 정말 아쉽죠? 그 전에도 이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 관심이 LCK를 넘어서 LPL까지 더 나아가 뭐 당시 뭐 NA, LCS, EU, LCS까지 퍼지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This is the victory. This is the final for SK Telecom T1. They will be representing Korea. 그 당시에는 당연히 누가 와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좀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굉장히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Round 1 went heavily in favor of Nagna. His Gragas 6-1-4. 뭐 꼽하는 거는 방송에 나올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고 조금 슬퍼했습니다. They will be the Season 3 World Champions here at the Staples Center. 그때는 우승을 목표로 당연히 게임을 했었고 그런 목표를 이뤘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받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페이커의 인기는 2013년 월드 우승하고 이미 뭐 글로벌 했어요. 我是一名电子竞技的摄影师，从事这个行业的拍摄大概有17年左右了。14年呢在巴黎，所以有很多人告诉我他会去在现场跟我说你可以拍到 Faker 了。 파리 하면 또 에펠탑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유럽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제일 설렜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 중계팀이 있잖아요.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갑자기 그분들이 해피 버스데이 하고 선창을 시작해요. 팬분들이 또 생일이라고 그렇게 연호해 주셨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가장 좀 기쁘긴 했는데 신기하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 처음 간 프랑스 파리에서
그분들이 그 해피버스데이 투유 생일을 노래와 함께 축하해 주는 걸 보고 와 진짜 e스포츠가 글로벌화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글로벌 스타가 진짜가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솔직히 이런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 좀 쫄았습니다. 네. 比赛越来越多，然后英雄联盟也慢慢的发展越来越好，所以后面我拍 Faker 的选手的时间，机会就越来越多。因为我长期都在拍摄一些侧面的拍摄，或者说后台的拍摄，我是拍的比较隐性一点的，隐藏的隐所以我拍到很多 Faker 选手大家没有见过的一面，所以我想让大家看一下。你们在现场看到的，在网上看到的 Faker 和我在看到的 Faker 有什么不一样的地方？ 그 당시에 이제 그 SKT T1이라는 팀 자체가 너무 세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 아무래도 미드 페이커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 미드라이너는 좀 이기적인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정글과 서포터를 정말 잘 썼고 긴장이란 걸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냥 시즌 3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그냥 여러 방면에서 뭐든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당연히 저는 미드에서 제가 남들보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 그냥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드 1일이다. 와 미친놈인데. 아리스타 근데 잡았어요. 네, 조금 더 있으면 럼블 나와요. 럼블 나와요. 이렐리아가 전화입니다. 이러면 이렐리아가 못 잡죠 지금? 럼블 못 잡죠 지금? 럼블 수가 이동해요. 네, 잡았고. 럼블이 와서 럼블 뒤에요. 와, 이렐리아가 또 치고 빠지면서. 이렐리아 킥! 더블 킥! 와. 그냥 너무 싫었어요. 아무래도 결승전에서 페이커 선수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승을 좀 눈앞에 두고 졌던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더 좀 시기 질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Once again, Cool Tigers. 저희가 조금 이제 언더독으로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포즈를 하면서 갑자기 굴러버리니까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냥 왜 저러냐 진짜. 우리한테 뭐 그런 억하 심정이 있어서 왜 우리한테 저럴까? 우리한테만. 뭐 때문에 한지 기억은 안 나는데 머리를 하고 오니까 브로콜린 거예요. 삼촌들하고 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월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삼촌들한테 너도 너지만 참 애를 첫 따위로 망가뜨리냐고 내가. 머리가 좀 많이 상해가지고 파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파마 머리를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파마 머리가 많이 돼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무조건 박수 쳤죠. 어울린다. 네. Two-time world champions! It wasn't until the very end that Faker actually had his big game. Your hair looks like broccoli, so Faker said, all right, well, if I win, I will eat. Raw, he's gonna do it. That's the kind of minerals you need there, sir. That's what champions eat, is your broccoli.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갓 성인이 돼가지고 그 유혹이 되게 많아요. 근데 프로게이머들은 숙소에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이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놀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놀고 싶어져요. 마음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잡는 선수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일단 20살이면은 뭔가 성인이 되니까 그만큼 되게 책임도 져야 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또 수명도 굉장히 짧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해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좋은 것도 많이 이제
사고 그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Here on the inside, it's beautiful. 정말로 지금까지 계속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저에 대한 비판이 좀 가끔 많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인 비판들은 다 수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비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단하다 참. 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유명해지니 또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을 건데 감당이 될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계속 좀 했었던 게 굉장히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아무리 잘하고 있던 상황이어도. 네, 그게 근데 이제 팀 분위기에는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되니까요. Team in the world, the SKT reign continues. They win their third World Championship.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페이커가 96년생이죠 아마? 제가 72년생이니까 거의 띠가 거의 2번 돌아가는 건데 부러울 만큼 페이커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좀 큰데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좀 하면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지는데 이 친구는 그냥 스크림에서 연습에서 하던 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좀 완벽주의적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조금 감정적이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저도 무진장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로 가족들이 다 선수들하고 같이 이동할 때도 엄청 울었어요. 버스에서도 울고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상혁이가 엄청 먹었어요. 근데 상혁이는 그 울음 안에 그 동기부여를 가졌던 것 같아요. 무엇이 페이커를 울게 만들었는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3번이나 한 선수가 4번째 우승을 도전하면서 이렇게 절박했는가? 정말 많은 감정이 들면서 좀 북받쳐 오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대 0으로 저희가 패배를 했잖아요. 그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패배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包括鸟巢那一年对 Faker 是一个比较，是一个很大的转折点吧。所以鸟巢以后我就很担心啊，明年会不会还会拍到这样的选手？然后2018年一年他在世界赛上并没有出现。 18년도 때는 이제 저는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경기력이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스스로의 기대를 좀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팀으로서도 많이 패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T1은 월드 못 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LCK 결승도 못 갔고요. 썸머 같은 경우에는 상위 라운드 진출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페이커 자체에도 흔들림이 있었어요. 롤드컵 진출도 실패해서 시즌이 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 집에 한 3달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짜증을 저한테 웬만하면 안 내는데 18년도에는 하여튼가 나한테 뭐 억양도 좀 높을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힘들구나 하는 걸. 심리 상담도 받고 이제 이것저것 뭐 이제 다 열심히 팀 구단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도움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저는 결국에 견뎌내고 이겨낸 건 페이커 이상혁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답을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그런 과정에서 책도 많이 읽고요. 네. 제가 독서를 아마 처음 시작한 게 14년도 아니면 15년도였는데 그때 그냥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이제 중간에 자퇴를 했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런 지적 교양을 쌓아야겠다. 점점 시간이 들어서 이제 습관으로 많이 쌓이고 나서 좀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들을 읽거나 그런 것들을 읽을 때는 저는 많은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틀리지 않는다는 건 사실 어떤 일이든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반드시 100%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확률로서 이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틀리지 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팀적으로 봐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15주년 좀 부담감도 크지 않을까. 또 올렸어요. 이렇게 결승에서 제가 우승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작년 저와 같이 뛰었던 SKT 팀원들이 와줬는데 좀 약간 작년에도 우승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못해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같아요. 아, 그쵸, 예. 예. 베이커가 눈을 고개를 한 15도 이렇게 듭니다. 예. 이게 기쁨의 눈물 더하기 작년에 참 예. 거의 한 30초 정도는 좀 30초 이상 좀 아주 길게 느껴졌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눈만 뻐끔뻐끔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위쪽을 바라봤던 이미 페이커는 그때부터 우승은 팀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부터 이긴다는 얘기잖아. 나머지 다 이기면 전승할 수 있어. 당연히 이제 팀원들이 좀 사기를 되찾고 잘하면 좋겠으니까 그냥 그렇게 좀 기를 좀 살려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좋은 영향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승리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장 깨기 첫 번째 깨집니다. 넥서스 파괴 제재. SK텔레콤 T1의 여름은 이어집니다. 제재 시작하겠습니다. 8번 V8 넥서스를 깨면서 SK텔레콤 제재. 이 21년도에 이제 팀적으로 그런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고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랑 좀 많이 달랐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이제 22년도부터는 좀 더 팀을 위하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얻은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제가 팀을 위한 거는 22년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은 요거 10이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그때 테마는 10주년. 그런데 거기서 V10을 했죠. 그것도 전승 우승. 바로 오늘이 T1의 새로운 역사가 또 한 번 쓰여지는 날입니다. T1과 페이커 V10 달성! 전승 우승 달성! 21년도 때 아무래도 우승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네, 그렇게 우승한 걸 보고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It's such a weird sense of pressure for both teams because for T1, it's about returning to the pinnacle of League of Legends. It is about reclaiming that throne, and you can hear the number of dedicated. 오 세트 딱 끝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뭐 준우승 많이 했다고 다음에 우승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는데 반면 이제 좀 마음속으로는 다른 선수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 봐 그건 좀 많이 걱정을 했었죠. 22년도에는 좀 많은 것들을 배웠고 경험하고 하면서 더 넓게 생각하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면 장가갈 때가 됐구나. 그런 거 보면은 참 잘 커져서 참 좋다. 두 팀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1입니다. 네, T1 제우스 오너 페이커 구만식 캐리아. 뭐 앞서 나왔지만 이런 살아있는 전설 말 그대로 더 고트. 상혁이 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내주신 선물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를 그 전 집에는 쌓아놓기가 너무 협소해서 이거를 집을 직접 지면은 한 층을 상혁이를 다 통째로 해서 좀 꾸밀 수 있는 거 꾸며주고 또 나머지 죽은 공간들은 좀 살려서 뭐 다 걸어놓으면은 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상혁이 형 집을 한 두세 번 갔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부럽더라고요. 집이 엄청 넓다, 술래잡기 해도 된다, 뭐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하에 뭔가 이렇게 동굴 같은 그런 약간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영화관이 있지. 네. 그 선수들이 좋아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내줄 의향이 있고 이제 뭐 그것보다 좀 다 같이 단합을 저희가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좀 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정말 한두 번씩은 저는 이제 집에 항상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랑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이야기하고 집 안에서 맛있는 밥 먹고 뭐 애들 놀다 가면은 뭐 청소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왕 애들이 바쁜 애들이고 좀 쉬는 시간이 없는 애들이라 그런 쪽으로 좀 거의 그 집에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있죠. 그러려고 집 준 거니까.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직전 팀원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오른팔과 손목 부위의 통증으로 몇 주간 휴식이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썸머 시즌이 개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한 서머 시즌 6번째 경기 때부터 뭔가 게임을 하고 나면은 새끼손가락이 이제 뭔가 감각이 없고 되게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뭐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조금 여기 신경 쪽이 눌려가지고 새끼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건데 점점 이제 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쉬게 됐고요. 쉽게 따지면 올 게 왔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한 번쯤은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꽤 잘 버틴 거죠.
제가 빠지고 첫 경기는 제가 모니터로 봤었는데 빠지니까 바로 지네. 이 녀석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DRX한테 진다고? 약간 좀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좀 패배가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도와주고 팀원들 좀 사기도 좀 살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좀 즐겁게 하고 우리 원래 이제 21년도에 좀 즐겁게 했잖아. 그런 마인드로 좀 즐겁게 하자. 하나 둘 셋. 어두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 팀에 기동인 선수가 돌아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돌아왔거든요. 불사르마 페이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멋지고 시원한 이 T1만의 경기력을 펼치리라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수님 얼굴이 달라졌구만. 맞습니다. 페이커랑 같이 하니까 그렇게 좋은가요? 선수들이 태훈이 태훈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23분 대 23분 46초 시제 8월의 T1 또 23분 40여 초 때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루시 31일 만에 페이커와 승리 하이파이브 짠! 근데 야 나이스! 상혁이 그때 치료받을 때도 아마 얼주는 갈 것 같다. 근데 상혁이 복귀하고 결승까지 갔을 때 됐다. 그리고 이제 얼주 가서 성적이 처음에 안 좋아가지고 올해도 힘든 건가? 그럼 이제 복귀가 아니라 그냥 내 타작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진짜 대왕 지원 올해 보여주는데 경기력이 완전 비정상 미쳤어 그냥 징동의 골든로드 우리가 막겠습니다. 네, 넥서스 셀레서 T1은 LPL한테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LNG전 이기고 나서 확신이 들어요. 우승할 수 있겠다 애들. 이게 전실에서 애들이 다 한번 네, 순간 또 테루 페이커 누구 들어가죠. 넘긴다. 눌러요. 그래서 오너가 받았네. 그렇지 않았다면서. 페이커가 때려요. 쭉 때리고 뒤쪽에 나가요. 가능성이 있겠다요. 그때부터 아마 우리 회사도 그랬지만 우리 가족들도 말을 정말 아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T1 대 웨이브. 단 한 팀만이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미드텔! 나이스! 나이스! 미드텔! 나이스 형님들. 이렇게 됐다. 얘들아. 수고했어. 진짜 자기들 수고했어. 얘들아. 형제들. 꿈의 그리다.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하? 꿈의 그리다. 잘했다. 수고 많았다 진짜. 진짜 이거 우승이냐? 고생했다. 너 우승 맞지? 나이스 형. 나이스. 나이스! You don't have to do this on your own. 결국 T1 vs LPL 아니었습니까? 정말 소위 상한의 처음에 재림. 정말 T1이 LPL 상극하면서 말 그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합쳐서 4강 2위. 네, 기분 좋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사실 승패는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경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사실 저 자신의 우승이나 그런 커리어 욕심보다는 그냥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월드 때는 좀 더 그런 과정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많은 것들을 얻고 배웠다고 생각해서 너무 그 점에서 만족스럽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흔한 경험은 아니라고 또다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았고 네 좋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고맙다. 네. 올해의 선수는 바로 페이커 이상혁. 축하합니다. 모든 길은 페이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절대 축제는 불사 대마왕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페이커 선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팀원들 네 번째 상의 공은 팀원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올해의 선수상 받을 때 문자를 이렇게 남겼는데 지금처럼만 해라. 지금처럼 후배들 생각하고 또 회사 생각하고 상혁이 근처 주위에 있는 분들 아끼면서 그런 마음.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所以 Faker 的故事给我们这些平凡人来带来很大一个启发。 저도 막 다시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나도 다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좀 여기서 뭔가 감명받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T1을 선택한 계기도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3년을 제가 다 하게 되면은 T1에서 또는 이제 상혁 선수와 10년을 채우는 거라 英雄联盟或者说让电子竞技变得更，因为有他这样的人，变得更加伟大。 상혁아, 페이커 선수 정말 10주년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 더 해가지고 15주년 막 20주년까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솔직히 인성, 플레이 뭐 모든 면에서 너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롤이 있는 한은 그 중심에 페이커가 있다.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뭐 구단의 관계자로서, 그 이후의 어떤 사회 활동가로서 그런 성장 과정을 통틀어서도 그 중심에 페이커 이꼴 e스포츠 이런 공식이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몸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응원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도 행복해질 테니까 그런 페이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상혁아 10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더 즐겁고 열심히 가보자. Stronger than ever before.